비교 대조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죠. 과거, 과학기술이,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권위증신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혹은 뭐, 반면, 오늘날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보다는, 이익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렇죠? 이 간단한 두 문장이면 비교 대조형의 서술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다시 예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유를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유 제시로 가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량 생산, 그리고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생산비를 적게 들이는 것, 이 과정들이죠. 즉,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경제 논리 안에서 보다 큰 수익성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 수익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조차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례 하나, 아까 뭐 얘기했죠. 원자력 발전소 예가 됐든, 뭐 글리백 예가 됐든, 아니면 뭐 두부를 만들면서 소포제나 유화제 등의 화학물질을, 독성물질들을 쓰는 사례가 됐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례 제시를 하나쯤 해준다면 더 완결된 문단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주제문 하나를 놓고도 우리는 다양한 뒷받침 문장들을 활용하고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뒷받침 문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접속사들이 뒷받침 문장에서 활용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편리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들을 좀 다양하게 파악해 놓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좋은 접속사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메모를 해놓는 하나의 메모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몇 가지 좀 일반적인 것들을 선생님이 정리해 주고 싶네요. 자, 보시죠. 뒷받침 문장의 기능을 알려주는 접속사들입니다. 자, 상술 문장 중에서도 구체화하거나 예시를 드는 문장들. 가령 예컨대 예를 들면 일례로, 그죠? 부연 환원, 덧붙여서 설명하거나 말을 바꿔주는 문장들입니다. 다시 말해, 즉, 자세히 말하면 아까 뭐 언필칭 이런 얘기도 했죠. 자, 요약 결론으로 가는 상술 문장입니다. 요컨대 결론적으로. 자, 이 문장들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활용해도 한 문단을 구성하는 3개의 문장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근거 문장 중에서 이유 제시, 결과 제시.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그렇죠? 또 첨가, 단, 더욱, 게다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첨가 중에서도요, 보충형 첨가가 있고 예외 대립형 첨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는 비교 대조형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지요. 그러나 반면 하지만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결과나 전망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결국, 그러므로, 따라서 등으로 결론을 내리는 문장이 갈 수도 있겠네요. 상술 문장일 수도 있고 다소 벗어나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을 여러분들이 어때요? 뒷받침 문장의 기능과 함께 잘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지금은 연습 과정이니까요. 그죠? 컨닝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글을 써본다면 훈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글은 훈련을 통해서만 늘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백날 글을 쓴다고 느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단어를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 단어를 모두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써보지 않은 단어는 내 손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보고 써보는 습관들을 가져야만 좋은 문장력들과 또 문단쓰기의 능력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접속어의 기능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놀라운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접속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문장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 문장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 독해를 할 때나 아니면 어때요? 논술 제시문을 독해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접속어의 기능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주제문이 잘 파악되지 않는 독해 과정에서 주제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세히 말하면, 다시 말해, 곧, 즉, 나왔다면 어떻습니까?
뭘 다시 말하겠죠? 주제문을 다시 말하겠지요. 그러면 그 앞문장이 중심 문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 판단 잘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예컨대 나왔다면 역시 앞문장이 중심 문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그 문장 앞에 주제문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요컨대 결론적으로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중심 문장인 경우가 많거나 중심 문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접속사에 이런 문장 나왔다 그러면 일단 독해할 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역시 중심 문장의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왔다면 앞에 주제 문장이 있으니까 이유를 대고자 했겠지요. 원인을 대고자 했겠지요. 앞문장이 중심 문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이런 대립관계가 나왔다면 자신이 중심 문장이거나 그 이후 문장의 중심 문장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락의 앞부분에서 특히 하지만이 나왔을 때는 그 뒷부분에 중심 문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어 독해할 때도 아주 중요하죠. however 같은 거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이런 첨가관계의 접속사는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중심 문장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 전환관계 나왔다면 그 뒷문장이 전체 주제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법들을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 알 수 있겠죠. 접속어의 기능은 한 문단 안에서 문장들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따라서 여러분들 이걸 잘 활용한다면 독해 실력과 또 글쓰기의 능력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둬볼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문장 쓰기, 문단 쓰기까지 해서 지난 강의, 이번 강의에 걸쳐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기본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논증으로 가겠습니다. 35강 글쓰기 방법은 세 번째 강의는 논증의 기초입니다. 나와 있는 글들 한번 읽어보고요. 강의들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